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20회 간략 해설입니다. 마지막 해설입니다. 마드리드 1번 대한민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 출원서를 본국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틀렸죠? 본국관청에만 제출할 수 있고 국제사무국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다시 국제 출원은 당연히 본국관청에 해야 되는데, 즉 본국관청을 경유해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거죠. 근데 사후지정의 경우에는 본국관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에는 PCT, 상표에는 마드리드, 디자인에는 헤이그라는 국제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헤이그라는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사무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전자를 간접출원, 후자를 직접출원이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대한민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해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영불수죠. 자,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불수 중에서 각 나라가 지정한 언어로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어만을 선택했어요. 따라서 영어로 출원해야 됩니다. 영어로. 불어, 스페인어 안 되고, 조심할 거, 한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했다라고 해서 한국어로 쓸 수는 없어요. 국어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로 해야 되고요. 3번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 2번 조금 썰 풀어드리면, 이게 이제 영어로 출원해야 되니까 영어를 이제 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또 문서 자체가 전문 문서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전문 문서기 때문에 좀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출원 제도 그 시스템에서 그 영어로 된 어떤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대해서 한글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해도 전혀 어렵지 않게끔 특허청이 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쪽지 시험 16회까지 하고 그 17회, 18회, 19회 잠깐 건너뛰고 20회 마지막 거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촬영 끝나고 바로 마드리드 출원 하러 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 저녁 10시 30분인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보겠습니다. 3번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이 아니라 통상의 국내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권리자들은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게 맞아. 이게 원칙인데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에선 특례를 두고 있어요. 국등기상의 특례에서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할 때 밑에 권리자 동의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전용 사용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의 전용 사용권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권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국등기상에 있어서는 국내 상표법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특례가 있으면 특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표권을 포기할 땐 특례가 있어. 그 특례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때 또는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때 밑에 권리자 동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례가 없어요. 국등기상의 사용권을 포기할 때 밑에 권리자 동의 필요하다, 않다? 안 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특례가 없다. 특례가 없으면 원칙으로 갑니다. 4번 국등기상에 대한 일반 승계가 있다면 취지를 특허청장한테 지적 없이 신고해야 된다. 국내 등록상표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의 경우에는 일반 승계조차, 상속 기타 일반 승계조차 국제등록 명의 변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미 그렇게 명의 변경을 했는데 굳이 또 신고하겠느냐?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특례죠. 5번 국상동출 국제상표 등록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공고 결정 전에 거절 이후 통지 받은 때 하나여 상표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자, 국제 출원에서 상표를 보정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국제 출원할 때는 기초 출원과 기초 출원의 기초에서 국제 출원하게 되고 그때 표장이 엄격한 독립성을 요해요. 굳이 엄격하게 독립성을 만들어 놨는데 상표를 보정한다 지정국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에 대한 집중공격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 명의인은 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특허청장에게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다. 이 종속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센트럴 어택 국제등록이 소멸되면 각 지정국에서 모두 다 소멸이 됩니다. 국상돌출, 취하간주, 국등기상 소멸간주 되는데 근데 이게 불합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관청에서 기초등록 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됐다라는 사정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다 소멸된다.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정국에서 재출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5조에서 두고 있죠. 7번이네요. 205조에 따른 출원이 종전 국등기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출원공고 이의신청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 국상 동출을 제출한 경우와 달리 국등기상을 제출했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심사해서 등록해준 걸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심사해서 출원공고 이의신청할 필요 없겠죠. 네, 20회까지 간략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